네, 안녕하세요. 유현태입니다. 오늘 이제 오랜만에 A매치가 있어가지고 A매치 리뷰 짧게 하고 가려고 잠깐 켰습니다. 오늘 투르크메니스탄, 사실 좀 전력 차이가 좀 컸죠. 어찌됐든 전력 차이가 컸지만 5대 0으로 크게 승리를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습니다.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가 얻은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5대 0이라고 해서 뭐 마냥 기뻐하기도 조금 그렇지 않나? 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어요. 네.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오랜만에 이제 승리를 따내면서 좀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그렇지만 이제 좀 얘기할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장점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항상 그렇지만 잘한 점들과 함께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같이 드리곤 하는데 그 얘기까지 좀 드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일단 오늘은 바둑을부터 먼저 불러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잔대전부터 말씀드리는 게 기분이 좋겠죠. 자,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상 포메이션이 거의 이렇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뭐 배치상으로는 4-1-4-1 내지 뭐 4-2-3-1 뭐 4-1-4-1 뭐 4-1-3-2 뭐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4-1-4-1 포메이션이었는데 변화를 준 게 기본적으로 4-1-4-1이라 그러면 지금 이 배치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되면은 뭔가 4-1-4-1 같죠? 요런 느낌이면 그죠? 4-1-4-1 뭐 풀백들이 전진한다고 치면 수비적이니까 요런 형태였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역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. 원래는 이제 정우영만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공격할 때는 김용건이 올라와서 거의 수비한 상황이 많지 않았으니까 여기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해서 여기를 채워주면서 이 숫자를 늘려줬습니다.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벤투 감독이 본인들의 철학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내려선 팀을 상대로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온 것 같은데요. 이게 장점이 두 개가 있어요. 두 개만 있는지 모르겠고요. 제가 이제 생각하는 장점은 두 개인데요. 일단 공격적으로는요. 배치가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패스가 줄 때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는 사실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선수들이 우리가 중앙 수비수니까 이 뒤에 있어야지라고 하면 사실 줄 수 있는 데들이 여기하고 이 정도밖에 없지. 이 앞쪽까지 가기엔 좀 거리가 멉니다, 사실. 특히나 이렇게 밀집 수비를 선 팀을 상대로는 이 패스 길이 그러니까 길이라는 게 그러니까 패스 거리가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. 사실 여기다 넣으면 그리고 이쪽에다가 억지로 찔려 넣으려 그러면 패스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는 선수가 힘들어지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한 선수가 내려가 있고 나머지 이 두 선수가 올라와 있으면 아무래도 아까보다 패스 길이가 짧아지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투입하는데 분명히 장점이 생깁니다. 네, 그래서 김영건 선수가 올라와 주면서 그쪽에서 이제 패스들이 몇 장면, 정우영 선수도 그렇고, 그러니까 이게 아까랑 비교해도 좀 편한 게 뭐냐면 후방에서 빌드업 할 때도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선수들이 견제할 공간이 이 분산이 안 되니까 길을 만들기가 힘든데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제 이 선수가 일로 딸려 나간다 그러면 이 선수도 이쪽 중앙 쪽에서 편해지고 또 그래서 이쪽으로 좀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쪽에서 또 편해지는 감이 있죠.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수비적인 건데요.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수비 공격 숫자를 늘려놓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게 이제 공격할 땐 유리한 점이 있겠죠.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고전했던 게 역습에 고전하는 흐름이 항상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작정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, 사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를 어떻게 공격적으로 숫자를 늘리면서도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항상 고민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한국 팀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시아권에서는 확실히 개인 기량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압박을 1대1에서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개인 기량에서 앞선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그냥 이 톱을 잡아버리는 거죠. 그 다음에 공격하다 끊어지면 여기서 바짝 붙어가지고 바로 붙어가지고 전방 압박을 하겠다. 그리고 이 뒷공간이 넓어지는 커버는 발이 빠른 김민재한테 맡기겠다. 네, 이게 보관이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. 아까 뭐 자꾸 이 형태를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인 포메이션 포백이라 그러면 두 명이 서는 게 맞으니까 그런 건데요. 이게 더 안정적이지 않냐. 이 역습 대비에는 수비가 두 명 있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축구라는 게 오묘한 게요. 공격에다가 힘을 실었을 때 아예 그냥 공격에다가 더 무게를 실어버려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. 공격에다가 힘을 실는 대신에 뒤를 좀 보강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.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, 어, 이열치열이라는 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너무 더워요. 너무 더운데 그때 그냥 확 더운 걸 더 먹어가지고 땀을 쭉 빼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
시원한 물을 마셔가지고 좀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두 개 중에 각자 어떤 때는 이 처방이 맞고 어떤 때 이게 더 시원해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공격에다 무게를 실겠다고 하는 건데, 이게 김민재 선수만 놓고 이렇게 둘이 놔둬요. 이게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, 아까 이렇게 썼을 때는 형태가 이 정우영 선수가 커버해야 될 공간이 넓어지잖아요. 좌우 쪽에 이제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쪽 공간이 벌어지니까 이 선수나 이 선수 둘 중에 한 명은 조금 편하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. 그렇게 돼서 이쪽까지 풀려오고 나면 이제는 이 역습이 전개되기 시작하면 공간이 벌어질 가능성이 이제 이런 식으로 딸려 나가니까, 이런 수비수들이 딸려 나가니까 이쪽이 벌어지는 위험이 생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아예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는 여기부터 틀어막겠다. 그러니까 여기 넘어오지 않게 하겠다. 넘어오더라도 여기를 넘으면 예쁘게 안 나오게 만들어 놓겠다고 압박 강도를 아예 더 높여버린 겁니다. 약간 극단적인 전방 압박인 거죠. 그래서 여기 흘러나오는 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숫자를 하나 늘려놔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해놓되 이 김영건과 정우영 선에서 끝내버리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담긴 이 후방 배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이게 분명 일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분명 일리가 있는 전술이었고, 그다음 5골 넣고 이겼으니까 오늘은 적중한 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경기 중에 잘 보시면 황의조 선수가 굉장히 부지런히 압박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. 그거는 이렇게 뒤를 꾸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압박을 해가지고 빨리 끊지 않으면은 상대한테 여유를 주면 뒤에가 이쪽이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이제 대처하기 위한 팀의 어떤 구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었고 제가 좀 재밌게 본 장면이었고요. 두 번째는 공격 전개 방식이에요.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내려선 팀을 상대로들 해서 조금 답답한 경기를 할 때가 좀 덜어 있었습니다. 사실 그 월드컵 예선 때도 좀 그랬었고요. 그 지난번 맞대결에서는 2대0으로 이겼잖아요. 물론 원정이긴 했지만 2대0으로 좀 힘겹게 이겼고 좀 그런 감들이 있었는데, 뭐 스리랑카 이런 데들은 좀 차이가 크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. 너무 크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좀 그런 감이 있었는데, 제가 보기에 오늘 좀 좋았던 점은,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.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굉장히 빌드업과 패스로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걸 강조하는 감독이었잖아요. 근데 이게 만들어간다는 거를 바꿔 말하면 지나치게 신중하다라고 볼 수 있죠. 이게 잘 안 풀리는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. 너무 이제 많이 돌리기만 하고 슈팅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거를 저는 오늘 조금 수정해서 나온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. 이게 과감하게, 그러니까 롱패스나 크로스나 그다음에 상대 뒤를 노리는 스루패스, 로빙 스루패스 이런 것들을 시도할 때 저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벤투 감독처럼 이제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, 나쁜 패스들도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, 이게 항상 나쁜 건 아니고 구상에 따라 다른데, 예를 들면 이쪽 풀백에서 잡아놓고 야 여기다 받아 하고 이렇게 완만하게 올려주는 크로스 있잖아요. 이런 거는 전 나쁘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이거는 수비수들 대처가 너무 쉽고요. 끊어졌을 때 이쪽에다 공을 띄워버리니까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지게 되면 이쪽한테 공이 떨어지면 이제 세컨드 볼 싸움에서 밀리게 되고 역습을 준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조금 비슷한 형태지만 조금 바꿔가지고 생각하면 크로스를 쓰는 거나 혹은 이 뒤를 단순하게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게, 여기서 이쪽에다가 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는 좀 아닌 것 같고 한 정우영이나 김영건 정도로 바꿔볼까요? 한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 아예 바깥쪽 말고 여기서 좀 여유있게 공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죠. 그럼 누가 받냐? 이거를 서서 받거나 누가 점프를 뛰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앞으로 가면서 받으면, 이 선수들 앞에다 때려 넣어주면 이 선수들이 어떻게 될까요? 본인보다 머리 뒤로 넘어가는 거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하거나 아니면 몸을 돌려서 헤딩을 하게, 그러니까 수비를 하게 되겠죠. 그러니까 자기가 까다로운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머리 앞으로 오면, 내 시야 앞으로 오면 처리하기 편한데 내 뒤로 넘어가게 되면 공을 보면서 이렇게 뒤로 움직여야 되겠죠. 그러다 보면은 내 주변에서 움직이는 공격수들의 위치를 잡기가 힘들죠. 그러니까 지금 밑에 오른쪽 구석에 제가 보이겠지만 약간 이렇게 보면서 내 뒤에서 움직이는 선수를 같이 보기는 힘들잖아요. 근데 서서 이렇게 있다가 오는 거를 이렇게 헤딩해서 나가는 거는 편하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
어떤 단순한 거를 패스를 하더라도 이 뒤쪽을 노려가지고 대신에 이 뒤에 있는 이 이선에 있는 공격수들이 침투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. 그럼 여기다 이제 노리는 패스들이 들어가면 좀 단순하지만 또 잘릴 가능성도 있고 그 패스가 부정확할 긴 패스다 보니까 부정확할 위험도 있지만 하나만 맞아 들어가면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꾸 뒤로 움직이면서 공을 받으니까 이 뒤쪽에도 패스를 넣으면 이 선수들이 공을 예쁘게 끊질 못해요. 예쁘게 처리가 안 돼서 역습으로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. 상대가 부정확하게 공을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. 근데 이제 그 너무 예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땅볼을 막 횡패스를 이렇게 막 해요.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이제 여기다 넣었는데 순간적으로 여기서 공을 뭐 압박을 당해가지고 여기서 딱 끊겼다. 그러면 공을 딱 뺏어냈다. 그럼 이 선수는 시야가 앞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밀고 나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돌리다 뺏기면 위험하다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돌리다 뺏기면 위험하다고 하는 건데, 이 뒤에다 넣어버리면 돌리다 뺏기는 것과 다르게 역습으로 예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.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이렇게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. 근데 이거를 오늘 많이 시도해가지고 사실 첫 골 장면도 황의조 선수 장면도 보면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이 개인 기량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다 놓쳤어요. 황의조도 놓쳤고 그 뒤에 있던 이재성도 놓쳤습니다. 사실 그러니까 누가 넣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장면이었고, 그 장면이 이제 이 왼쪽 측면에서 홍철 선수가 넘겨주는 장면이었는데, 이렇게 넘겨줄 때 보면 이 크로스하는 것도 너무 쉽게 내주고요. 이 뒤에서 돌아 들어오는 사람들을 거의 제어를 못했습니다. 공에 있고 그 뒤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, 얘기했잖아요. 공이 여기 있었으니까 시야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뒤에서 움직이는 선수를 다 놓쳐버린 거죠, 사실. 그래서 이거는 어떤 오늘 득점 장면들에서 보시면 조금 벤투 감독이 고민을 해서 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 뭐 남태희 선수 쪽으로 들어가는 롱패스도 많았고 이런 과감한 스루 패스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. 이런 시도들이 많아져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했으면 좀 답답해지는 수비가 잘하는 팀, 특히나 이란이나 뭐 약간 최종전에서 만날 수 있는 팀들, 수비가 단단한 뭐 호주나 이런 팀들을 보면 이런 거 잘 막잖아요. 그럼 이거만 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나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호평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, 이제 그 전반전에 많이 나왔습니다. 권창훈 선수 쪽이나 그 남태희 선수 쪽에서 많이 나왔었는데, 이 미드필더 올라와 있는 김영건이나 뭐 정우영이죠.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쪽에다 강하게 패스를 딱 찔러 넣으면 이걸 받지 않고 잡아두질 않고 원터치로 돌려주고 뭐 받아 들어가는 장면들. 아까 뭐 이렇게 들어갔죠. 이렇게 남태희 선수 쪽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돌려주니까 그걸 리턴을 내주고 그걸 황의조랑 2대1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보면은 이게 이제 참 어려우면서도 고급 축구인데요. 이 뒤에서 들어오는 패스가 있을 때, 강하게 들어오는 패스가 있을 때 원터치로 내주는 것 자체가, 이게 제가 어그로 얘기를 항상 많이 드리잖아요.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위치에서 이 페널티 박스 앞에 있는 선수한테 강하게 패스가 딱 들어와요. 그러면 수비수가 어떨 것 같으세요? 여기는 완전 화들짝입니다. 거기서 공 잡고 돌면 큰일 나거든요. 근데 남태희 선수가 기술이 좋다 보니까 오늘 되게 잘 돌아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수비수들이 여기를 잡아야 되겠다고 딱 어그로가 빨리고 있는데 이걸 원터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, 옆에다가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어그로 빨린 상태에서 시선이 일로 다 쏠려요. 이렇게 두 번만 딱 들어가면, 원터치가 한 번 들어가서 딱 잡히면 그냥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떤 수비수들이 와도, 세계 정상급 수비수들이 와도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거기서 원터치로 한두 번 더 나온다? 그러면 통짜가 납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남태희 선수가 놓쳤지만 그 장면은 이 뒤를 노리면서, 뒤를 지속적으로 노리면서 이 수비수들이 앞으로 전진을 마냥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앞 공간을 좀 내놓고 썼기 때문에 상당히 잘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. 뒤도 쓰고 앞도 쓰고.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, 그러니까 밀집 수비였잖아요. 밀집 수비였는데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뒤를 좀 씁니다. 그러면 이 선수들이 전진을 못하겠죠. 뒤로 좀 밀려나는 느낌이 나면 앞에가 나니까 여기를 쓰겠다 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전략이 아니었나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크로스도 괜찮았고 여러모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크로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냥 띄워주는 방식이 아니라, 특히나 홍철 선수 쪽이 좀 활발했잖아요. 홍철이 깊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, 김진욱 선수가 있었으면 그냥 올려도 되겠죠. 근데 김진욱이 없었으니까 가까운 쪽 골대나 혹은 땅볼이나 적당한 높이로 강하게 감아서 주는 크로스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선수들이 이걸 수비하려고 그러면
앞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하게 되거나, 아니 그렇잖아요. 수비가 아무리 물러서도 여기까지 물러섰다가 이거 올라오는 걸 나가면서 헤딩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걸 옆으로 헤딩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본인들 골대 쪽으로 보면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게 해서 이 역습의 어떤 싹을 자르는, 공격을 하지만 역습의 싹을 자르는 형태를 잘 써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아까 이 전방 압박을 강도를 높이려고 했다 그랬잖아요. 근데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노릴 수 있는 효과가 하나 또 있는데 오늘 몇 번 나왔어요. 그 권창훈 선수가 놓쳐가지고 골은 안 나왔지만 그 전방 압박에서 시작해가지고 상대가 실수를 유도해서 거기서 끊어가지고 골을 넣으면 굉장히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내려선 상태에서는 어찌됐든 버티는 게 되는데 우리가 역습하자 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한두 명만 나가도 이게 조직이 깨지잖아요. 그죠? 그러고 나면 여기에 구멍이 다 생기거든요. 이런데 예를 들면 이런데 뭐 이런데 근데 이런 데가 처음에 생기고 나면 문제가 뭐냐, 예를 들면 여기가 구멍이 났다, 잘렸다, 그러면 뭐 이 선수가 이렇게 메꿔주려고 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가 나죠. 그죠? 그래서 뭐 이 선수가 급하게 메어주러 나오면 이제 여기가 나죠. 예를 들면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기 때문에 이 조직을 잡고 있는 거를 깨는 건 힘들지만 어찌됐든 역습에서 끊어낸 다음에 갈 때는 이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.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벤투호가 상당히 잘해준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전술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그 기분 좋은 승리에 재를 뿌리는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이번 경기에서만 안타까웠던 거, 그 득점은 더 했어야 된다.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선수가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요. 더 했어야죠. 잘했으니까 더 얘기하겠습니다. 오늘 5대0으로 크게 이겼기 때문에 더 말하겠습니다. 오늘 권창훈 선수가 한 2개쯤 더 넣었어야 되는 것 같고, 남태희 선수도 좀 넣었어야 될 것 같고, 후반전 초반에 황의조도 한 2개 중에 하나는 그래도 넣었어야 되지 않나. 네. 그러니까 오늘 한 8대0에서 9대0 정도가 나왔어야 된다. 네,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. 왜 그러냐면 항상 그렇지만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이 약하니까 이렇게 5대0으로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드는 거지, 이게 엇비슷한 팀 가면 한 골 싸움이거든요. 예를 들면 카타르나 뭐 이 정도 팀만 돼도 한 골이나 두 골 싸움, 뭐 두 골 정도 차이, 두 골 넣으면은 뭐 2대0이면 3대0이면 좀 크게 이기는 느낌이고, 이제 아시아도 수준이 많이 올라왔잖아요. 기회가 왔을 때 더 넣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선수들이 지금 뭐 자타공인 한국의 최고의 선수들인 건 저도 알고 있고 골도 잘 넣는 선수들인 거 알고 있는데, 그래도 대표팀에서도 어깨에 힘을 좀 덜 넣고 그 소속팀에서 하듯이 좀 쑥쑥 넣어주기를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. 네. 그거를 일단은 지적하고 싶고요. 두 번째는 저는 이번 경기의 승리가 굉장히 기쁘고 오랜만에 큰 승리였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하지만, 이제 제가 그 지난번 그 일본전 끝나고 이제 제가 좀 빌드업이 좀 잘못된 것 같다, 좀 대안이 없이 빌드업한다, 막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고, 멕시코전 때는 전방 압박을 당하더라도 빌드업 해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,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는 이번 경기에서 볼 수는 없는 경기였다. 그러니까 일본전 패배를 투르크메니스탄전 5대0 승리로, 지난번 3대0으로 크게 졌잖아요, 일본한테. 일본 0대3 패배를 이번 투르크메니스탄전 5대0 승리로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, 개인적으로는. 왜냐면은 이제 전혀 다른 경기 양상이었고 상대가 달랐고 아예 전략도 달랐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고민은 일단 밀집 수비를 뚫는 게 하나 고민이었고, 그 다음에 엇비슷한 팀이나 우리보다 좀 강한 팀이 전방 압박을 걸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, 지금 제가 보기엔 이 2개가 제일 큰 과제였는데, 오늘 밀집 수비에 대한 해답은 보여줬기 때문에 잘했다고 이제 아까 평가를 드린 거고, 밀집 수비에 대한 거는 전방 압박에 대한 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좀 성 굵은 거를 섞었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엔 멕시코랑 일본 2번 해보고 나서 벤투 감독도 좀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. 우리나라 선수들이 사실은 그 일본이나 멕시코처럼 엇비슷한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을 조직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풀어나오는 거에 조금 애를 먹고 좀 겁을 내는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, 아마 대회에서 이제 이 결과를 내야 되는 때가 오면 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, 어찌됐든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보지 못한 거는 기억을 해야 된다. 그래서 그 한일전 패배를 이번 경기만으로 씻고 가기는 좀 아직 이르다,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사실은 그때 이게 뭐 이번 경기 잘했죠.
잘한 건 맞습니다. 잘한 건 맞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사실은 또 그렇다 그래서 또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라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2차 예선까지는 언제나 잘해야 됩니다. 네, 언제나 잘해야 되고 우리나라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좀 고전했던 흐름이 맞았다고 해야 될 정도로 좀 그런 것 같고요. 오랜만에 좀 제 궤도에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특히나 이번 그 6월 A매치 기간 좀 저는 그래도 반갑다고 생각해 뭐냐면 오랜만에 이제 모이기도 했고 이제 3월에는 유로파나 뭐 해외파 선수들이 없었으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참 대표팀이 어려운 게 시간이 훈련 시간이 참 부족해요.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대표팀 선수들이 뭐 지금 시즌이 끝나서 6월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3월에 온다고 치면 영국에서 오면은 아시겠지만 비행기 직행 타도 한 10시간 걸리잖아요. 10시간 걸리고 와가지고 시차 적응하고 하면 그냥 오자마자 다음날 파주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날은 이동이 너무 많으니까 쉬어야 되죠. 그 다음에 다음날 좀 회복합니다. 입소 날은 훈련 안 하니까 다음날 이제 회복 훈련하죠. 그 다음에 다음날은 모여가지고 이제 전술 훈련합니다. 근데 그 다음날 경기 전날이에요. 그러니까 경기 전날이니까 또 몸 상하게는 못 하잖아요. 훈련을 많이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적당히 컨디션 조절하고 다음날 들어가서 경기합니다. 그럼 다음날 또 회복, 다음날 훈련, 다음날 또 경기 전날, 그다음 다음날 또 경기해요.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국내에서 두 경기 있을 때 마찬가지 얘기인 거고 하나가 원정이고 하나가 국내 경기다. 그럼 또 이동해야 돼요. 그럼 또 쉬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훈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. 근데 이번에는 좀 장기적으로 경기도 치러 가면서 경기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할 거 바로바로 수정해서 다음 경기 한번 해보고 한 번 더 수정해보고 또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또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벤투는 조금 그동안 못 보였던 거를 좀 고민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제 좀 사실은 벤투 감독 쪽을 좀 옹호하는 쪽이죠. 예, 특히나 이제 뭐 지금 이제 기자가 아니니까 제가 옹호를 하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만 예전에는 좀 옹호를 하는 편이었습니다. 근데 저는 이번 경기를 또 보면서도 그래 벤투 감독이 그렇게까지 나쁜 감독은 아니다. 저는 괜찮은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한 시도들, 그러니까 본인들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좀 다른 시도들을 해보려고 하는 게 분명히 보이는 거죠. 네, 이렇게 요런 배치들, 요런 배치들을 하는 게 그렇게 막 좀 도전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사실 하던 대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오늘만큼은 그냥 김신욱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쓰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정말 잘했다라고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. 네. 자, 이만하고 갈까요? 별로 할 말 없는 것 같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경기 참 다들 즐거우셨을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. 제 리뷰가 좀 이번 경기를 돌아보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가겠습니다. 갈게요. 감사합니다.